재무회계 제2강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무상태표의 정의와 재무상태표를 통해 유도되는 등식을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의 정의와 등식을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연결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배워볼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작성되는지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정의를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산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일정 시점이라는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재무상태표를 저울에 비유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저울이 수평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대차평균의 원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대변과 차변의 합이 항상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차번에는 자산을 표시합니다.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표시합니다. 즉, 차변의 자산의 합계는 대변의 부채, 자본의 합계와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차변의 자산을 총재산 또는 권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변의 부채는 채권자의 지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의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본은 주주의 지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총재산에서 채권자의 지분을 제외한 순자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등식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리고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동일한 논리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도 차변과 대변으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차변에는 비용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수익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적인 약속입니다. 즉, 이유를 알기보다는 암기가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상태표와 다른 부분이 있죠. 저울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즉,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나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비용은 수익의 유입을 위해 필요한 유출이며 수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수익은 그러한 비용의 원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입이며 순자산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수익이 비용의 투입보다 클 때 우리는 순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하고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순이익이라고 해서 당기순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손익계산서 등식을 한 가지 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며 수익은 비용 플러스 당기순이익을 더한 금액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즉, 비용이 수익보다 큰 경우입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비용에서 수익을 뺀 금액을 당기순 손실이라고 표현하고 비용은 수익 플러스 당기순 손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기조에 부채 50과 자신의 자본 50을 가지고 자산이 100인 회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열심히 경영활동을 한 결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비용 80을 투입해서 100이라는 총수익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을 20만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31일 기말의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예상하셨던 대로 기말의 재무상태표는 자산이 100에서 120으로 변해 있네요. 부채는 고정이라고 가정하고 자본은 기초 50에서 70이 되어 있네요. 이런 논리들을 단순한 등식으로 표현해보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회계를 접하시는 분들은 암기력이 좋으시면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말의 자본은 결국 기초의 자본에 벌어들인 수익 즉 당기순이익을 더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말의 자산은 기말의 부채와 기말의 자본을 합한 금액입니다. 또한 총수익은 총비용에 당기순이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산표 등식이라고 하는 등식이 나와 있네요. 조금 어렵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등식이니 꼭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모든 층식을 합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차변의 기말자산이나 총비용은 좌측에 표현되고 우측에는 기말부채 그리고 기말자본이 나와야 하는데 기초자본이 나옵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자본에 총수익을 더해야만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무상태표의 자산 그리고 부채와 자본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은 간단하게 돈이나 물건 등의 재화와 받아올 권리로 존재하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개념을 넣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과거의 사건과 거래의 결과로서 현재 지배하고 있으며 지배를 통해서 미래의 자원의 유입 또는 경제적인 효익이 확실시되는 것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정의합니다. 부채는 의무라고 표현하고 시간의 개념으로 정의하면 과거의 사건과 거래의 결과로서 현재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미래의 자원이 유출되는 것이 확실한 것을 부채라고 정의합니다. 자본은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이용해 등식을 사용해 이끌어냅니다. 즉,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자본 등식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회계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마다 듣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